어쩌다 한시. 우리 학교 계단이 경사가 대단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위에는 절대 올라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오늘 어쩌다 보니 걸어서 곰산까지 올라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목표는 곰상이었지만 지대 앞에서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목표가 확실해도 저길 언제 가나 하던 중, 그래, 내가 얼만큼 왔는지 얼만큼 남았는지 보지 않고 그냥 내 발만 쳐다보고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결국엔 도착하겠지 하면서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겁니다. 흔히 목표를 정확히 세워라, 목표만 보고 가면 과정은 힘들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두 눈 질끈 감고 내 두 발만 믿고 가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힘들 테면 힘들어봐. 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요즘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해이해지기 쉽죠. 우리에게 태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분명 얼마 전 11월 초에 제가 2017년이 2달 남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벌써 11월이 다 지나갔다니 이렇게 빠를 수가. 그래도 아마 올해가 끝나는 그날을 보고 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들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시간이 빨리 가는 건 아쉽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자고요. 11월 23일 어쩌다 한시, 오늘은 체크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김민창과 함께 시작할게요. 바쁜 일상에 뉴스도 신문도 읽기 힘든 당국인들을 위한 시사상식 프로그램. 체크포인트. 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도 어느덧 한 학기를 열심히 달려와 오늘 막방을 맞게 되었는데, 갈 때 가더라도 우선 이번 주 핫 이슈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평일 아침 하고 여러분들은 사당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보셨나요? 2015년 조사 결과 서울 지하철 노선 중 2호선의 혼잡도가 1위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출근 시간대에 사당에서 방배 구간이 가장 혼잡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조사했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역 1위에서 5위까지를 모두 2호선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붐비는 2호선에서 선반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노후 전동차 교체를 추진하면서 현재 들여왔거나 2020년까지 도입 예정으로 주문한 신동 전동차에는 선반이 없습니다. 이 소식에 부피가 있는 짐을 객실 바닥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 2호선이 더욱 혼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만원전철에서 가방을 어찌하냐는 백팩 쪽의 원성이 높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백팩을 맨 승객이 늘면서 서울도시 철도공사는 백팩이용 에티켓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죠. 과거 서울시가 객실 선반 필요성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선반을 원한다고 답한 시민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도 이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죠.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선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선반을 쓰는 사람이 없다거나 선반에 올려놓고 있는 바람에 분실물만 생긴다는 시민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반을 왜 굳이 없애려 하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시민들은 승객 가운데 일부라도 짐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민에게 선반은 절실한 것이다. 이용률이 낮으면 열차 가운데나 그쪽 일부만이라도 선반을 설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출퇴근 시간 2호선을 안 타본 사람들의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지하철 선반, 낮은 이용률을 반영하여 없애는 게 맞을지 아니면 여론대로 다시 설치해야 할지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날씨에 요즘 롱패딩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롱패딩이란 무릎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패딩 점퍼를 말하는데요. 추위를 막아주는 강력한 보온성이 이 롱패딩의 인기 요인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기념에 출시된 일명 평창 롱패딩은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롱패딩은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격대는 다양하지만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의 롱패딩은 30만원을 호가합니다. 5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까지 판매하고 있죠. 롱패딩 점퍼를 고집하는 자녀에게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도 많은데요. 고가 제품이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아예 롱패딩 금지령을 내린 학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롱패딩을 금지한 이유는 다양한데요. 최근 SNS에는 교내 롱패딩 착용 금지에 대해서 성토하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교복 자체의 보온성이 심히 떨어지며 저렴한 롱패딩까지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일선 학교의 겉옷 금지 규정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겨울 교복 재킷을 입은 상태에서만 위에 외투를 입도록 허용한 건데요. 실제 충남도 내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외투 착용에 대한 학교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활동하기 힘든 두꺼운 재킷 위에 외투를 입어야 하는 탓에 학생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죠.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과도한 겉옷 금지 학칙을 시정하라고 지시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과 개성 실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중고등학생들의 겉옷 규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롱패딩, 학생들이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걸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날 디지털화되고 있는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는 정확한 보도, 광고와 잘못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영국의 한 저널리즘 윤리 담당 이사가 한 말입니다. 2017년 가장 핫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국의 사전출판사 콜린스는 올해의 단어로 페이크 뉴스, 즉 우리말로 가짜 뉴스를 선정했는데요. 말 그대로 뉴스 보도를 가장해 전파되는 허위 정보죠. 콜린스 측은 지난해 이래 가짜 뉴스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가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죠. 우리도 지난 15일 포항 지진 발생 이후 가짜뉴스가 고개를 들었는데요. 우선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지진운을
포항 지진 전에 목격했다는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연기된 후 대치동 학원가에서 지진 특강 광고 글이 떠돈다는 소문이 퍼졌었는데요. 이것 또한 결국 유언비어로 밝혀졌죠. 심지어는 포항 지진이 북한 특수부대의 소행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SNS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홍수 속에서 정확한 자료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콜린스의 레만 이사는 가짜뉴스에 지친 독자들이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 교수는 이 원인으로 소셜미디어 팽창을 꼽습니다. 이 때문에 뉴스 소비는 빠르지만 사실 검증 부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뉴스 생산자가 누군지 확인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밖에도 포토샵이나 앱을 통해 손쉽게 가짜뉴스를 제작할 수 있다는 점과 기존 매체의 신뢰도 하락 등도 가짜뉴스의 창궐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약 30조 900억 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선고되는 형량을 통해 추정한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인터넷에서 걸러지지 않은 많은 정보를 접하시곤 저에게 이거라더라, 이게 좋다더라 하시면서 링크를 보내실 때가 많은데요. 노인분들은 이런 유언비어에 우리보다 몇 배는 노출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중들 역시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이미 체감 중이죠. 20대에서 70대 언론 이용자 713명의 설문조사 결과 그중 80%가 넘는 이들이 팩트체크의 의무화에 찬성했는데요. 팩트체크의 주체는 언론사, 정부,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 등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의 온라인 플랫폼들도 팩트체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지난 16일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신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이 기사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하도록 만든 겁니다. 난무하는 거짓의 정보 속에서 플랫폼들의 자정 노력이 한편으로는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저희 체크포인트도 학우분들께 전달할 방송을 기획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팩트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감자에 올라도 사실이 아닌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론 이런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서 저희도 한 학기 동안 팩트로만 한몫 당당히 해낸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인데요. 앞으로도 항상 뉴스와 팩트라는 것을 항상 같이 연관지어서 고민하는 체크포인트가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해봅니다. 끝나지 않는 가짜뉴스와의 전쟁, 우리는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수요일 저녁과 목요일 낮에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체크포인트. 혹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 하시는 분이나 내가 체크포인트 아나운서와 함께 대담을 하고 싶다, 토론을 하고 싶다, 의견을 펼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쉽게도 이번 학기는 끝났지만 언제든지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다음 학기에 시즌2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녁에는요, 알짜배기 소식만 잔뜩 모아놓은 프로그램 알려주겠다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연이나 전시의 소식부터 교내 각종 학사정보와 행사들까지 귀로 드는 학교 포털, 저녁 6시 꼭 기억해주시길 바랄게요. 어쩌다 1시에 저는 김민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윤주영, 기술 서수희, 진행의 김민찬이었습니다.